광주 군공항 이전이 막다른 상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과 주민 지원에 관한 설명에 맞아 후보지 지자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에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기는 백운광장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가 여름이 코앞에 온 지금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강간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설명회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군공항 이전 반대 관련 동영상입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 등 지극히 감성적인 정보를 부각시켜서 군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이거 소음이 심각합니다. 국방부가 무안과 영암, 해남, 신안 등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준비해왔지만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주민 지원책을 설명하는 자료가 제작돼 있지만 주민들에게 배포할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거의 전남 지역 아무데나 가서 보따리 싸들고 가서 이거 설명회 할 거니까 오십시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국방부의 첫 설명회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만 무한으로 이전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공항이 언제 옮겨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이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처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소음 피해의 주 원인인 T-50 훈련기에 도심 공항 이착륙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군 공항의 기능 재배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에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관들을 추가로 유치하려면 광주 전남 시도 간 협력이 중요한데 공동발전기금 문제 때문에 틀어진 사이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주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 안에는 공공기관의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이전 기관을 선정하는 방안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 공약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혁신도시 시즌2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가 되더라도 기존의 시즌1에서 이전했던 기관하고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시즌2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를 둘러싼 불협화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 공동기금을 조성해 지역 발전에 쓰기로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매년 10%씩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나주시는 기금의 규모와 시기를 용역으로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약속한 지 13년이 지났고 16개 기관들의 이전이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공동발전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혁신도시 시즌2는 대규모 택지 개발 방식이 아니라 구도심이 이전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의 상생협력관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불협화음이 높은 상태에서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화되면 서로의 구도심에 추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광주 백운광장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하수 관로가 문제로 지적됐고 당시 자치단체는 정비 계획을 밝혔는데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포수처럼 건물 지하로 빗물이 들어찹니다. 허벅지까지 빗물이 고인 골목에서 주민들이 힘겹게 발을 옮깁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60mm 이상 내린 비로 일대가 침수됐던 주월동. 이곳 주민들은 여름이 두렵습니다. 장사를 못하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물이 막아가지고 계속 들어와가지고 방해까지 돌아오는데 장사를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은 장사는 못해요. 지난해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건 시간당 50mm까지만 견딜 수 있는 좁고 오래된 하수관로였습니다. 광주시와 남구는 이 일대 하수관로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름이 코앞에 온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빗물에 쓸려 밀려드는 쓰레기라도 막아보고자 이처럼 아파트 한켠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뒀습니다. 끔찍하지요. 지난해 겪었으니까. 금년에 끔찍한데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힘으로서는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하수관로 정비에 착수했지만 상수관과 가스관 등 복잡한 지하 매설물이 공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새로 설치할 하수관로 경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공사 기간에 가스관이랄지 상수관, 그다음에 광케이블 등 여러 가지 그 지하 매설물을 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고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지금 현재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월동 상습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는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돼 내년 4월에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올여름에도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30대) 남성이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6년 전 강간죄로 징역을 산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36살 최모 씨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최 씨가 내린 곳은 6층. 직장 선배의 약혼녀 43살 A 여성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최 씨는 1시간 반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잘 걷지도 못하는 A 여성을 질질 끌다시피 부축해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 여성은 자기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때 저쪽 정비실에 갔다 왔는데 제가 오니까 아마 경찰들이 와 있고 유족들 막 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A 여성이 6층 자기 집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찾아와 성폭행하려 하자 저항하다 뛰어내렸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A 여성이 추락으로 크게 다쳤는데도 최 씨가 신고하기는커녕 A 여성을 집에 옮겨놨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6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다른 지범행 사실은 더 이상 말을 않고 항고하고 있어요. 경찰은 A 여성이 목이 졸려 숨진 것 같다는 국과수 소견에 따라 최 씨가 목까지 졸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간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바닷일은 노동 강도가 강해서 선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미리 받고 달아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역의 젖새우잡이 어선은 200여 척. 한 척당 대여섯 명의 조업 인력이 필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배 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원들에게 임금을 선불로 주고 있습니다. 선원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선원들은 자기 연봉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미리 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일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잖아. 지금 선원을 어디서 가서 구하냐고. 당장 배를 띄워야 되는데
아니 선원이야 뭐 널린 게 선원인데 뭐 나왔다고. 목포해양경찰서는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선불금을 받아 챙겨 도주한 43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문 씨는 선주들이 구인난으로 선불금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주를 속여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역에서 발생한 선불금 사기 적발 건수는 48건, 피해액만 5억 7천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업성업이 선원 수급에 어려움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60살 조모 씨가 가족을 통해 경찰에 자수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3일 아들을 통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전하면서 자수를 하면 광주에서 수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일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부동산 사업가 56살 박모 씨를 광주의 한 호텔로 불러낸 뒤 박 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의 스승상 폐지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고 수상자 선정 등에도 협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특정 언론사가 수여하는 스승상 가운데 승진 가산점이 주어지는 상은 올해의 스승상이 유일하고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폐지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고의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일명 죽통 작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가점을 부풀려 입력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분양사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은 이렇게 나온 미분양 아파트를 청약에서 떨어진 이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오늘 남구 주월동 옛 보훈병원 앞에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상황을 대비해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침수와 주민 고립에 대응한 상황 전파와 인명 구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에너지밸리 기업 개발원이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업 지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